20세기 말에서 21세기 초에 진행된 한국의 컴퓨터 보급 정책은 한국 사회와 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 시기는 한국이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며 정보화 사회로 전환하던 중요한 시기였다. 한국 정부는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컴퓨터 보급을 추진했으며 이러한 정책은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국의 컴퓨터 보급 정책은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정보화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강력한 정책을 추진했다. 1987년 한국 정부는 정보화 사회의 구현을 목표로 국가 정보화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제시했으며 컴퓨터 보급은 그 핵심적인 부분이었다.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 한국 정부는 학교와 공공기관에 컴퓨터를 보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는 학생들과 공무원들이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었다. 1988년에는 컴퓨터 교육 진흥법이 제정되어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컴퓨터 교육이 의무화되었다. 이 법은 학교에 컴퓨터를 보급하고 교사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위한 연수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1990년대 초반 한국 정부는 일반 가정으로의 컴퓨터 보급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1995년 사이버 코리아 21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 계획은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으로 가정에서의 컴퓨터 보급을 확대하고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컴퓨터 구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컴퓨터 보급 사업을 추진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인터넷 보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섰으며 1998년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 계획은 전국의 광섬유망을 구축하여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빠른 속도로 인터넷 보급률을 높일 수 있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터넷 보급률을 자랑하게 되었다. 컴퓨터 보급과 함께 소프트웨어 교육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1999년 한국 정부는 정보통신 인력 양성 계획을 발표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정보통신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대학과 전문교육기관에 정보통신 관련 학과를 신설하고 정보통신 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컴퓨터 사용 능력을 평가하는 정보기술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들의 정보화 능력을 인증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한국의 컴퓨터 보급 정책은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다. 첫째, 교육 분야에서는 학생들의 정보화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학교에 컴퓨터가 보급되고 컴퓨터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컴퓨터를 접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둘째, 경제 분야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었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은 정보통신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었다. 특히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에는 벤처붐이 일어나면서 많은 정보통신 기업들이 설립되고 성장했다. 이들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한국을 정보통신 강국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셋째, 사회 전반의 정보 접근성이 향상되었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은 국민들이 다양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는 정보 격차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전자정보 시스템의 도입으로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국민들은 인터넷을 통해 각종 행정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정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한국의 컴퓨터 보급 정책에는 몇 가지 한계와 문제점도 있었다. 첫째, 정보 격차의 문제였다. 초기에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계층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보 접근성의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저소득층과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컴퓨터를 구입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컴퓨터 보급 사업과 농어촌 지역의 인터넷 인프라 구축에 노력했으나 완벽한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 둘째, 초기 컴퓨터 교육의 질적 문제였다. 컴퓨터 교육이 의무화되었지만 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와 교육 자료가 부족했다. 많은 교사들이 컴퓨터 교육을 위한 충분한 연수를 받지 못했으며 교육 자료도 부실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초기 컴퓨터 교육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교사 연수와 교육 자료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었다. 셋째, 인터넷 중독과 같은 사회적 문제였다. 인터넷의 보급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인터넷 중독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터넷 게임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인터넷 사용시간 제한, 인터넷 중독 상담센터 설립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으나 완벽한 해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넷째, 보안 문제도 중요한 이슈였다.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다양한 보안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국민들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증가시키고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에 장애가 될 수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정보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보안 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했다. 한국의 컴퓨터 보급 정책은 20세기 말에서 21세기 초까지 한국 사회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한국은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으며 세계적으로도 높은 정보통신 기술 수준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존재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컴퓨터 보급 정책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21세기 들어와서도 정부는 정보화 사회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재를 양성하며 기업들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컴퓨터 보급 정책은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한국 경제와 사회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이러한 정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며 새로운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는 현대사회에서 컴퓨터 보급 정책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통해 한국은 더욱 경쟁력 있는 정보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